안녕하세요. 곰델입니다. 오늘은 타겟 리스트 세팅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타겟 리스트 잡고 그 다음에 미팅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타겟 리스트 세팅이 조금 필요하죠.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연 목표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. 연간 1200억을 해야 되면은 월 단위로 한 100억 정도라고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월에 100억으로 12개 정도를 하면은 연에 이제 목표를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요 생각을 한 뒤에 주제를 좀 잡게 됩니다.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내 키워드를 좀 찾게 되고 뭐 키워드라고 하면 뭐 자동차, 뭐 보험, 아니면은 뭐 패션, 아니면 인테리어,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보통 뭐 지마켓이나 티몬 뭐 아니면은 뭐 쿠팡을 보면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 카테고리는 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한 10개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10개, 10개, 10개 계속 이제 좀 추가해가지고 하는 편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다 뒤지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땄어요, 정보를. 근데 요즘에는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, 뭐 B2B라면은 퍼플렉시티로 보면은 좀 쉽고 빠르고요. 여기에 대해서 표로 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. 엑셀로 연번, 업체명, 사업자 번호, 대표 번호, 이메일, 소재지, 뭐 주소, 뭐 기타 사항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제 1년 동안 갖고 갈 타겟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미팅을 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2차 미팅에서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제 환자 상담하는 것처럼 뭐 1차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다, 어떤 반응이다, 아니면 뭐 이 사람은 하반기에 연락을 하면 되겠다, 아니면 내년도에 연락을 하면 되겠다,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 차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타겟 리스트를 잡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는 그냥 지금 내 엑셀 안에 있는 거고 미팅을 세팅을 해야겠죠. 미팅을 세팅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로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좀 이제 몇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. 요건 제가 좀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미팅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제 명함을 주고받게 되죠. 처음에 이제 앉기 전에 뭐 회의실에 들어가면은 얘기를 할 겁니다. 뭐 안녕하세요. 뭐 곰대리입니다. 뭐 반갑습니다. 뭐 아니면 뭐 처음 뵙겠습니다. 이러면서 내 명함을 주고 상대방 명함을 받게 됩니다. 그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 거는 생각보다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서울에서 우리가 다 스쳐 지나가고 뭐 버스 옆자리 앉고 지하철 옆자리 앉아도 인사도 사실 잘 안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잠깐 뭐 10분이든 20분이든 한 공간에 같이 있고 개인 번호가 노출이 되니까 저는 이거를 전화를 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이제 이메일로 처리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로만 얘기를 하고 카톡으로 하면은 이게 포스트잇처럼 그냥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요.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, 두 달 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 기억을 못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메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고 상대방이 나와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하나하나 빼는 게 오히려 신뢰성 있고 깔끔하게 업무를 좀 할 수가 있고요.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도 내가 뭔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메일로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저는 아웃룩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카톡이나 전화는 뭐 미팅을 잡거나 아니면 그냥 업무, 단순한 업무에 대한 확인차로 좀 많이 하는 거고 본질적인 업무는 거의 다 메일로 해가지고 텍스트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회사 일이 비문학 독해 같은 거랑 비슷한데 이런 이제 메일로 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메일을 쓸 때도 노하우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서 쓰는데, 첫 번째는 이제 미팅을 하고 나서 미팅에 대한 개요와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미팅에 대한 서머리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도 날 만났으면 내부에 아마 보고를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치고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정은 어떻게 하고 요율은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공유를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업무가 편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일이 진도가 좀 잘 되고 아, 이 사람이랑 일을 하면은 내 일을 많이 줄여주는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메일을 쓸 때는 내 강점과 그리고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기대 효과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사를 쓸 거예요. 예를 들면 SK를 쓴다, KT를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LG U+에 다니고 있다면은 U+가 다른 통신사보다 강점이 뭔지 그리고 U+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당신이 얻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.
아마 이제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. SKT, KT, LG 뭐 전화되고 카톡되는 거 다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세일즈로서는 거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가야 됩니다. 세 개가 비슷비슷하지만 거기서 차이점을 좀 줘야 돼요. 그게 서비스든 가격이든 뭐 가족 결합 요금제든 뭐라도 찾아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네가 가질 기대 효과가 어떤 거고 우리한테 100만 원의 요금제를 쓰더라도 너는 1000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찾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얘기도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첨부 파일도 같이 쓰는 게 필요합니다. 첨부 파일도 회사 속에서 그리고 내 개인에 대한 뭐 프로필이나 개인 소개서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등록증 그리고 CB 리포트라고 하는 우리 재무제표나 아니면 이제 그 신뢰성에 대한 뭐 A풀 A로 나오는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주면은 상대방이 거래처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업무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될 때 나한테 두 번 묻지 않아요. 뭐 곰대리님 뭐 사업자 등록증 주실 수 있나요? 뭐 곰대리님 뭐 CB 리포트 있으면 주실 수 있나요? 이러면은 메일을 또 한 번 더 적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한 번 메일을 쓸 때 이거를 한 번에 다 보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응용해서 쓸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해서 이제 메일을 썼죠. 그 다음에 대해서 전화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, 제 메일을 보셨는지, 그리고 보셨다면은 혹시 의견이 좀 어떠신지, 뭐 이렇게 뭐 도입이 가능하다, 도입이 불가능하다,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, 뭐 이런 식의 얘기라도 좋으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, 이제 설령 이제 메일을 보내도 메일이 이제 흔히 말해서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주소를 잘못 쳤던가. 상대방의 메일 용량이 넘어가지고 메일을 못 받았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리체크를 하는 콜을 한번 해주는 게 좀 중요하고 발신한 메일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메일 안 들어왔는데 보내셨나요? 그러면 이제 메일을 다시 보내면 되고 근데 메일을 제가 바빠가지고 아직 못 봤습니다. 그러면은 메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 요 보셨으면은 짧게라도 좋으니까 한두 줄이라도 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메일을 쓸 때는 그 원페이지 프로포절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내가 보낸 메일을 그 사람이 인쇄를 해서 그쪽 팀장한테 한 번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보내는 편이고 그래서 줄글로 뭐 주저리 주저리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러면 상대방이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 표, 2번 항목 표, 3번 항목 표,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고, 이렇게 이게 계속 이렇게 좀 표로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하고요. 요거를 이제 한 번에 얘기를 할 수 있게끔,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, 한 번에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, 한 번에 이 사람이, 어, 이렇게 적어놨죠. 그래서 업무를 잘하는구나. 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게끔 좀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메일을 쓸 때도 내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받아보는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메일에 있는 표만 봐도 이렇게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. 라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하면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.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공이 많이 드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면 몸에 좀 배게 되고요. 이런 것들이 쌓이면 고객사한테 좀 신뢰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 괜찮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